그래서 어느 날 핸드폰을 봤는데 자기 언제 와?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자기 언제 와라니.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접 교섭한다고 따라갔더니 캠핑에서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애들은 따로 자고 그 둘이서 한 공간에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덮쳐가지고 성관계 하는 영상을 바로 또 사진 찍으셔가지고 지금까지 따져봤던 게 자녀들이 어린 경우였잖아요. 이번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럼 괜찮아지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사실 더 문제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자녀 문제라고 했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 자녀 문제 플러스 돈 문제가 됩니다. 내가 문제가 되는 사건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만약에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이제 성인이 되면 큰 돈 들어갈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한 집에서 뭐 있기 불편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타 지역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요. 타지로 어쨌든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한테는 보증금을 많이 주고 전혼 자녀한테는 그냥 뭐 조금 500만 원 뭐 이 정도로 보증금을 주고 근데 그게 내가 재혼한 지 한 1, 2년, 5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혼한 지 10년, 뭐 15년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도 자기의 전혼 자녀들을 진짜 내 자식처럼 같이 키웠는데 이제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내 자녀가 독립할 때는 5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자기 자녀가 독립하니까 5천만 원 주네? 진짜 이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싸우고 내가 다 실제로 했었던 일들이야. 그리고 또 돈 들어가는 게 또 언제예요? 결혼이에요. 결혼할 때 또 내 자녀한테는 또 많이 주고 배우자의 전혼 자녀한테 좀 작게 주고 이러면 또 그게 또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게 좀 배신감이 좀 큰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전혼 자녀의 혼주석에 앉고 이렇게 했는데도 차별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한번 빈정이 또 상합니다. 애들이 출가 다 하고 나면 괜찮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갑자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내가 갑자기 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를 막 처분을 하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그대로 있으면 내가 법정 배우자니까 내가 상속분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처분해서 다 써버린다든지 하면 남아있는 게 없으면 내가 상속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없으면 내가 만약에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5년,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재혼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나중에 되면 내 핏줄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인 자녀한테 갑자기 가만히 있다 내 동의 없이 10억짜리 증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죠. 그럼 그때 이제 우리 그게 뭐예요? 사행위 취소 소송. 이 증여행위가 나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 처분하는 행위다. 사행위 취소 소송은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5년 안에 해야 되고 안 날로부터 1년.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오셔서 이혼 소송하면서 사행위다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라. 이 소송도 해요. 저희가 같이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황혼이혼을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관계예요. 사실 재혼의 목적이 여자분들은 그 경제적인 부양이 제일 첫 번째고 남자분들은 전혼자녀의 양육이나 아니면 성관계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성관계, 그리고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앞에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혼은 반드시 깨지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늦게 재혼을 하신 경우에는 둘 사이에 매개체를 해주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정말 남남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미리 배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한테는 일단 파탄이 난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파탄을 아신 분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배우자를 내가 더 배려를 한다면 원만히 오래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1순위가 돈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다뤘던 사건들 봤을 때 남자분들은 1순위가 성관계인 것 같아요. 딴 여자 만나고 싶을 때. 내 자식이랑 전혼자녀를 차별한다. 좀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사실 재혼은 정말 치열하게 또 다투기 때문에 남남끼리 하는 소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혼 자녀들이 또 거기에 관여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재판이 힘들어집니다. 훈훈한 얘기도 하나 해주면 다른 지방에서 재판했는데 남편분이 차별하신 거예요. 아들만 2명이었는데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서 와이프가 돌아가셨어. 재혼을 했는데 아내분도 전혼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따로 이제 저쪽에서 양육을 하고 여기는 그 아들만 어머니가 진짜 갓난아기 때부터 키운 거죠. 애기 1살 때쯤 이제 재혼을 하셨나? 그때 만나셔가지고 이제 같이 사셨고 막내가 20살 될 때까지 한 20년 정도 키웠어요. 친엄마랑 똑같이 사실은. 근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 키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혼의 목적은 아이의 양육 때문도 있다고, 남자들은. 이건 진짜 키워줄 엄마가 없기 때문에, 사별했기 때문에. 둘째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혼하자고 해서 그 당사자분이 우리 사무실 왔는데
재산 분할할 것도 그래도 한 10몇 억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부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것도 안 준다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정 가서 내가 막 얘기를 해야 하고 드러난 재산이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만큼만 달라고 하는 거다. 반도 아니다. 그리고 남편 재산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남편이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변호사 선임하니까 1억 줄게. 지금 치하해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소리냐 아니다. 5억을 달라고 했는데 판사님도 5억 줘라라고 우리 근거가 있으니까 10몇 억 넘는다 내가 재산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조정 때 그 남자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뻔뻔하고 내 자식을 그래도 20년 동안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애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 진짜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엄마 오늘 재판인데 너무 상처받지 말고 이렇게 애들이 문자가 와.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다시 하면서 당사자한테 5억 화해 공고일정 받았는데 남편이 이의 신청 안 할 것 같다. 근데 저는 재판 좀 더 하면 사실 재산이 한 8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사자분이 나한테 변호사 저 이제 그만할래 이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사실 둘째 아들도 연락 왔다고.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다 연락 왔다고. 이혼하는 거 다 알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완전 엄마로 컸잖아요. 얼마나 사실 잘 키워줬으면. 첫째 아들도 이래서 연락 오고 둘째 아들도 이렇게 연락 오고 하는데 난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재혼에도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도 있었긴 해요. 사실 그분은 남편이 1억 준다고 할 때도 나한테 그냥 치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이건 안 된다고 제가 설득을 잘 해서 조정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처음에 원했던 금액 받아가지고 당사자도 그냥 만족해하고 그냥 아이들이랑도 지금도 잘 지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초혼보다 재혼이 어려운 이유예요. 진짜 10배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 재혼 과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근데 재판 끝나자마자 변호사님 뭐 재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당사자들이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셨으면 됐지 뭘 또 재혼까지 진지하게 좀 잘 살펴보고 하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